바람처럼 심장이 내려앉아 죽일 놈의 이 사랑 너 내 때문에 다쳐도 멈추질 못해 죽어도 오직 나는 너야. 네가 오신 가슴에 관통한 눈물 떨어질 검은 지옥분 나에게 넌 그런 존재야. 난 떠나가지마 나를 남겨두지마 돌아서 네 맘의 발길을 나에게 돌려줘. 간절한 너를 원해 목숨 건 전부야. 흩어져버린 빛 속으로 날 데려가줘 저 세상 끝까지. 나나나나나나 It's gonna be you. 나나나나나나 It's gonna be you. 나나나나나나 Whoa, I can't let go. 하늘에 막 붙어 내 운명의 열쇠 다시 나의 손 안에 긴 숨을 삼키고 영혼을 불태워 너를 차지하려 해. 죽일 놈의 이 사랑 너 내 때문에 아파도 포기를 못해 죽어도 오직 나는 너야. 네가 오신 난 피도 눈물도 없는 위험한 그림자일 뿐 나에게 넌 그런 존재야. 난 떠나가지마 나를 남겨두지마 돌아서 네 맘의 발길을 나에게 돌려줘. 간절한 너를 원해 목숨 건 전부야. 흩어져버린 빛 속으로 날 데려가줘 저 세상 끝까지. 나나나나나나 It's gonna be you. 나나나나나나 It's gonna be you. 나나나나나나 I can't let go. 내가 널 지킬게 오랜 듯이 해볼게. 난 지금 이 길을 기회로 삼으려고 해. 넌 내 최고의 선택 나를 막지 못해. 흩어져버린 빛 속으로 날 데려가줘 저 세상 끝까지. 나나나나나나 It's gonna be you. 나나나나나나 It's gonna be you. 나나나나나나 Whoa, I can't let go.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헌혈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헌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꾸준히 헌혈을 실천하시면서 헌혈 영웅이 되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원래 대한적십자사가 헌혈을 여러 차례 하신 분들에게 상을 주는데 네. 이게 횟수에 따라서 달라진대요. 최고 명예대장은 300회. 300회요. 그리고 명예대장은 200회 이런 식으로 100회 와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네. 보니까 충남 천안의 네. 김창용 씨라는 시내버스 승무원분은 와 1990년부터 이거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네요. 꾸준히 헌혈을 해가지고 이번에 711번째로 최고 명예대장에 올랐다고 합니다. 전국에 711분이나 300회 이상 헌혈을 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와, 300회라니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야, 저는 최근에는 헌혈한 적이 없네요. 저도 최근에 기억이 없네요. 네. 예전에 저는 많이 한 번 했는데. 갔다가 밥 좀 더 먹으라고 혼났어요. 와 진짜요? 이게 거절당하셨구나. 수치가 안 나와가지고 아. 거절당한 적이 있는데 음.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저 대학 때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영화관 그 아, 쿠폰 그쵸, 주잖아요. 맞아요. 문화상품권 같은 거 주고 막 예. 그러잖아요. 초코파이 먹고. 맞아요. 그 신촌에 그 지하인가? 그 이렇게 헌혈 버스도 있고 올라가는 이렇게 길에 뭐 하나 옆에서 있었던 것 하시는 같고. 분도 있잖아요. 네. 아, 생각난 김에 헌혈 한번 해야겠네요. 예. 오늘 노래는요, 꽃은 핀다님의 신청곡 V진의 죽어도 너야. 절절하더라고요. 네. 코코 둥절님이 천안에서 헌혈하면 호두과도 준대요. 진짜요? 이거 괜찮은데요? 천안 가야겠다. 대박. 와. 혹시 뭐 그 지역마다 주는 그게 달라요? 그런가 봐요.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떤 걸 주나요? 라이더님이 혈액 은행이 부도 직전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러블리나님은 혈압이 높아서 헌혈이 안 된대요. 아이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헌혈도 건강해야 할 수가 있어요. 삐까번정님이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99%나 되나요? 그래요? 쭌쭌이님 모더나 3차 접종 맞고 오셨대요. 네, 마이크송님도 헌혈 많이 하신다는 건 건강하다는 증거. 그러니까 이 명예대장에 오르신 분들은 정말 그냥 건강 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미라클님이 따뜻함의 증명들이 뉴스프리데스크와 모든 분들의 일상에 기운찬 온기로 닿기를 바라며 오늘도 감사히 잘 시청하겠습니다 하고 올려주셨어요. 네. 미라클님 댓글은 왠지 저한테 없었던 예. 감성을 끌어올리는 댓글 같아서 맞아요. 읽을 때 이렇게 착하게 읽어야 될 것 아. 같아요. 뭔가 이렇게 서랍을 열면 뭐 단풍님이 나오네요. 약간 이런 네. 한밤의 DJ 정서가 막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미라클님은 감사합니다. 신춘문예 정도 당선 그러니까요. 이미 되셨던 분 같아요. 이사나님 걱정하셨는데 제주도 여행 잘 다녀오셨군요. 피곤해도 좋은 시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예. 쭌쭌이님이 크리스마스 생각난대요. 트리 같다고. 색깔이? 초록색 옷이. 아니 코코둥절님이 아까 그 천안 호두과자 썰을 얘기하신 건데 네. 거짓말이신 것 같아요. 네. 본인 말을 믿는 사람이 있다니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하우스님이 은장 기념품이 라미 만년필 줬었는데 업체가 사기쳐서 잘못된 거 가짜를 납품해서 수건 세트 다시 보내줬다고. 이런 또 해프닝이 있었네요. 예. 자, 오늘 저희가 헌혈 얘기해 드렸으니까 생각나신 분들은 이번 주에 헌혈 한 번씩 하시는 걸로. 명찰 또 얘기가 네, 그래서 방금 고쳤어요. 코코둥절님이 손이 많이 가는 누나라고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런가 봐요. 제가 항상 고쳐놓는데 하다 보면 네. 이게 삐뚤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조명이 애매해요. 네. 자, 이제 많은 분들 들어오셨으니까 오늘 첫 번째 코너 고정 코너 성경제로 넘어갑니다. 네, 아이고 이선영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새벽부터 달리고 계신 이선영 눈이 아나운서입니다. 안 떠져요. 예, 그러니까요. 떠지지만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초롱초롱하게. 네. 새벽에 왜 나왔는지 한번 홍보하세요. 류수민 아나운서가 아침에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아침의 뉴스라고 진행을 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주일간 대타가 필요해가지고 네, 또 제가 대타를. 지금 주말을 반납하고 새벽까지 반납하는 건가요? 그렇죠. 와, 소름 끼쳤다. 대박. 어제 그럼 밤에 퇴근하고 오늘 새벽에 다시 출근한 거네요? 그렇죠. 네, 너무 행복했어요. 예. 네. 정말 회사의 지방령이 되겠네요. 네, 지방령입니다. 그 프로그램이 그 청취율 1위 그렇다고 알고 하더라고요. 있는데요. 부담스러워요. 동시간대. 몇 네. 시죠? 오전 6시 15분, 아침 6시 15분이고요. 아침잠 없으신 네. 분들 꼭 들어오셔서 남겨주세요. 네. MBC 라디오가 채널이 두 개잖아요. 그쵸. 표준 FM이랑 이제 그 음악 뭐죠? 표준 FM 91.9. 95.9. 뭐죠? 95.9? 러브 FM은 아니, 사사고. FM4요. FM. FM4요. 그렇죠. 표준 아니 뭐죠? 갑자기 헷갈렸어요. 표준 FM이 95.9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네. 91.9는 이제 FM4 FM4예요. 네. 네. 그래서 서- 표준 수도권이죠. FM으로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95.9. 네. 아니 제가 근데 2주 연속 저쪽 자리에 앉아 그러니까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안정적이네. 확실히 김민우 아나운서가 저쪽에 앉아서 딱 이제 진행을 해주니까 마음이 편해지죠. 네, 저는 이 자리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저 거기서 어디 가면 쭉 또 앉으셔야 되는데. 10년, 15년 쭉 지켜주시기를. 예. 네. 덕담인가요? 예. 감사합니다. 네. 대리운전의 대명사래요. 마중물님이 선영구가. 다들 사장님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보너스 줘라 지금 그러네요. 네. 보너스. 아침의 뉴스 이선영입니다라고 써니카이브
님께서 쭌쭌닉님이 뉴스투데이랑 표준 FM 같이 들어야 하냐고. 6시부터 표준 FM 들으시면 뉴스투데이가 수중계 되거든요. 아. 수중계 되는 거지 들으시다가 넘어오시면 돼요. 그러네요. 네, 네. 둘 다 들을 수 있군요. 네. 꿀팁을.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그럼 오늘 송경제도 시작해 볼까요? 또 허투루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럼요. 예, 그럼 김민호 아나운서한테 지금 질문. 네. 별건 아니고 네네. 실손보험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아, 그쵸, 맞아요. 없어요. 좀 그새 가입을 하셨나요? 안 했어요. 제가 그 사이 병원은 많이 갔는데 음. 병원비보다 귀찮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아직도 오. 가입 안 했어요. 성정 기자는 있으시죠? 원래 있어요. 원래 있어요. 있으시죠? 네. 원래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걸 실손보험을 계속 들어야 되나 약간 고민스럽긴 해요. 근데 저도 진짜 꾸준히 들어져 있는데 병원에 잘 안 가요. 저는 병원을 가도 귀찮아서 청구를 잘 안 하게 돼요. 와, 그쵸. 저보다 그렇잖아요. 심하신데요. 있는데 아니, 처리 안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심지어 이렇게 어떨 땐 받아오거든요. 아, 근데 어디 갔는지 못 찾겠어. 아하. 그래서 제가 나같이 이렇게 게으르고 이런 사람은 보험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그쵸.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보험사가 좋아할 사람이. 아 그러니까요. 보험사가 저를 너무 예뻐할 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성지영 기자 같은 분들도 계셔야 이제 보험료도 잘 안 오르고 아, 많은 근데 분들 오른 공익에 보험료는 내고 다른 사람은 그쵸. 실손을 챙기잖아요. 정말 공익 그 자체네요. 사실 실손보험이 아마 우리 푸터팬 분들도 많이 드셨을 거예요. 전 국민 중에 3,900만 명이나 가입을 했을 정도로 이게 정말 인기가 많은 국민보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보험사 자율로 이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데 워낙 많은 국민들이 이제 가입하는 보험이다 보니까 금융당국이 이 보험료 인상에 좀 관여라고 해야 되나요? 네. 권고 인상률을 제시하는 네. 식으로 이제 개입을 해왔어요. 그리고 또 안정화 할인 특약이라는 게 있어서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어왔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에 출시된 3세대 이 실손보험의 경우 2019년 말부터 1년 동안 안정화 할인 특약이라고 해서 보험료의 9.9%를 할인해주기로 이렇게 보험사와 금융당국이 협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 당초 계획보다 더 연장이 돼서 지금까지 그래서 4세대 보험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혜택을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비중이 개인 가입자 중에 25% 내외라고 하고요.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4세대까지 합치면 4세대는 이제 올 7월부터 이제 출시된 보험을 얘기하는데 이것까지 합치면 850만 명 가량이 이 9.9% 할인되는 안정화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인구로 치면 그 규모로 치면 1,300억 규모라고 하니까 와우. 사실 작은 규모는 아닌 거죠. 네. 마이크 송님이 요즘 실손보험이 실효성이 점점 떨어진다고 하는데 하고 표정을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네. 크라이시스 9064님도 청구 안 하는 분도 있는데 지금 엄청 적자라던데요 하셨어요. 네. 저 왜 다람쥐죠? 다람쥐 이런 건가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손해율이 워낙 높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정화 할인 특약을 없애달라고 금융당국에 말했다면서요. 네, 이게 실손보험이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건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험연구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실손보험의 적자를 메꾸려면 연간 19.3%씩 보험료를 2031년까지 계속 올려야만 지금까지 손실을 메꿀 수 있을 정도로 계속 네. 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실손보험이 이렇게까지 큰 규모로 적자가 있었던 건 아닌데 안정화 할인이 이제 결정됐던 2019년 당시만 해도 자기 부담 비율이 이제 3세대 같은 경우는 조금 높아졌잖아요. 네네. 1, 2세대는 뭐 최대 20%? 그러니까 거의 80%를 보험사가 내주는 정도로 그쵸. 자기 부담 맞아요. 비율이 굉장히 적었는데 3세대부터는 조금 이제 높아지면서 네. 초반에는 이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01%로 그렇게까지 큰 적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소비자들한테 보험료로 받으면 101만 원을 지급해주는 정도였는데 이게 올해 9월 말 기준에 112%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100만 원 받으면 112만 원을 토해내야 되는 거다 네. 보니까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이거 좀 어마어마한 적자인 거죠. 네. 그래서 실손보험에서만 적자 규모가 보험업계에 따르면 3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할인을 해줄 여건이 못 된다. 네. 이 안정화 할인 이거 혜택 이제는 그만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금융당국에 이야기를 한 거죠.
양이사랑님이 누군가 이익을 무지 많이 보는 게 실손보험 덕분이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보험사들이 처음 실손보험 계획할 때는 당연히 이걸로 이제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출시를 했을 건데 네. 손해율이 이렇게까지 커진 이유가 따로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허위 청구, 과잉 청구가 많다 보니까 성지영 기자 같은 분들만 계시면 이거 너무 좋죠. 떼돈 벌죠 보험사.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산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굳이 귀찮아서 이거 청구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했는데 그보다 과잉으로 허위로 청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진 거죠. 근데 병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런 거 병원도. 생각하고 아 실손 있으세요부터 물어보는 병원도 사실 맞아요. 많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진료를 계속해서 이렇게 음. 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인들이 처리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앱으로. 네, 사진만 돈 딱 들어. 그러니까. 근데 왜 안 해요? 귀찮아요. 너무 귀찮아. 찐 보험사 알아보는 게 너무 귀찮아요. 아, 체력이 진짜. 소실된 거 누가 좀 같아요.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해 총 233억 원이나 보험 사기가 적발이 됐다고 해요. 이 중에서 이제 민영보험 사기 비율이 31.9%나 됐다고 해서 결코 이제 적은 비율이 아니었는데요. 보험 사기 유형을 보니까 뭐 사고 내용을 조작하고 허위로 입원하고 허위로 진단하고 이런 것들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이런 사기에 주로 이용됐던 게 실손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환자 통원 횟수를 부풀리거나 가짜 진단서 발급, 가짜 영수증을 발급하고 아까 성지영 기자 이야기하신 것처럼 필요 없는 엑스레이, 뭐 진단 이런 거 계속 붙여서 병원도 이제 공단에서 나오는 이제 진료비를 취득한 거죠. 네. 이런 유형으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도수 치료거든요. 네. 사실 아. 도수 치료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받는다기보다는 그냥 한번 받으니까 시원해서. 마사지 느낌으로. 예. 네. 어차피 보험료에서 아까 보험회사에서 80% 정도 지원을 해주니까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1, 2세대 상품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부담률이 최대 20%까지로 굉장히 낮다 보니까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데 일단 치료를 받고 보는 이런 행태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형 5개 손보사가 통계를 내봤더니 비급여 재활 물리 치료비가 2018년에 2,392억 규모였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4,717억이 됐다고. 와. 2년 동안 증가율이 거의 2배가 된 거예요. 네. 에드리안 헐님도 비급여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고 민채 아빠님이 일부러 아플 수는 없고 참 남 좋은 일 시키는 듯한 느낌 드네요 하셨고요. 네. 네. 저니 핸서님이 그럼 안보험 종신보험 같이 보험사가 유리한 거는 깎아줘요 하셨어요. 해피님도 보험사 다른 데는 많이 벌면서 실손해서는 그러게요. 죽는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셨고 어. 세돌님도 어차피 보험사는 보험 수익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보험으로 들어온 돈을 굴려서 돈을 벌어요 라고 말씀을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문호길즈님이 이선영 아나운서를 국회로라고 하십니다. 저를요? 아니요. 저는 가실- 여기가 좋아요. 지금 MBC에서 지방령으로 살고 있는데 네네네. 아, 네. 국회 생각만 해도 정신없네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게 사실 심지어 치과에서도 도수 치료를 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실손보험을 노리고 피부과 미용시설도 뭐 실손된다 이런 광고도 좀 하고 있고 저희 해서 요새 카톡 진짜 많이 와요. 어. 실손되는 피부 시술 받으라고. 아.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솔직히 진짜 필요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실제 필요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비급여 치료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과잉되는 청구가 문제인 거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진짜 꼭 필요하신 분들이 아 나 이거 나중에 큰 돈 들일 목돈 들일 치료 받으려고 네. 꼬박꼬박 넣는 건데 이렇게 과잉 진료 받는 분들이 타가면 또 누군가는 못 받게 되는 거고 그렇죠. 문제가 생기는 건데 문제는 내년에 또 실손보험료가 오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손해가 크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게 보험업계 입장이다 보니까 내년에도 이제 인상이 될 걸로 이제 보이는데 18일 보험업계가 내년 1월에 실손보험 갱신을 앞둔 가입자들에게 실제로 이제 인상을 알리는 고지서를 발송했어요. 뭐 보험마다 다르지만 많게는 20%까지 인상하겠다고 네. 고지서를 이제 발송했는데 지난해에도 이제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에 최대 19%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연달아 20%씩 오른다면 이건 정말 사실 굉장히 크게 그쵸. 오르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네. 다만 이제 출시한 지 5년이 안 된 3세대 보험과 이제 4세대 보험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동결됐는데 만약에 이제 보험사들의 요청대로 안정화 할인 혜택이 중단된다면 네. 3세대와 4세대는 받던 할인을 못 받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보험료가 인상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금융 당국은
안정화 할인 혜택 중단 요구를 한 건 맞는데 우리가 이거 결정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요. 이제 다만 이제 실손보험 제도 개선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비급여 항목을 과잉 청구하지 못하게 하도록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 2년 연속 20% 정도 오르게 되면은 실제로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1, 2세대 지금 가입자분들께서 나 너무 부담된다. 그만하고 싶다면 해지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지를 하는 게 사실은 뭐 속이 편할 수는 있지만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료받을 상황에 대비해서 보험을 유지하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자기 부담률이 이제 조금 높고 비급여 항목이 조금 축소된 경향이 없잖아 있지만 뭐 사실 정말로 내가 정말 큰 돈이 드는 거에 대비해서 조금씩 넣어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보장이 되는 이제 보험이니까 좀 잘 알아보시고 어떤 항목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일 이게 것 상대적으로 같아요. 사실 보험료가 좀 싸고 네. 대신 이제 많이 쓰면 개인 할증이 들어가고 그렇죠. 적게 쓰면 할인도 들어가고 이렇게 이게 좀 바뀐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병원을 다니고 어느 정도 이걸 청구를 하고 이런 패턴을 좀 파악을 해서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사실. 네. 네. 네, 오늘 주제들이 다 저희가 예전에 계속 쭉 다뤄왔던 주제들인데 네, 연말이다 보니까 예. 좀 정리 느낌. 재탕인가요? 네, 재탕이라뇨. 아니죠? 지금 내용이 다 새 의심스러워요. 건데. 아니 네. 궁금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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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라고. 업데이트. 업데이트. 수정하겠습니다. 저희는 소통하는 방송이고 예. 궁금해하실까봐 다시 아, 열었으면 열었다. 네. 아니면 아니다. 네. 이러는 사후 거니까. 관리가 된다. 그렇지. 네네. 아 역시 말을 잘해요. 시사 라디오 DJ답네요. 그러네요. 두 번째 사후 관리 들어볼까요? 또 엄청 많이 얘기했던 네. 주제인데 바로 싸이월드 이야기입니다. 싸이월드. 아. 제가 이거 사실 진짜 싸이월드 정식으로 잘 돌아갈 때 딱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요. 궁금해하시던 싸이월드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하려고 이제 기다리고 저도 정말 기다렸는데 돌아왔어요? 돌아오긴 돌아왔어요. 아 돌아오긴 왔다는 것은 왔다는 건 좀 아, 약간 좀 찜찜하네요. 네, 찜찜하죠. 좀, 네. 순탄치 않게 아 돌아왔는데요. 일단 싸이월드가 이제 통합 어플리케이션으로 원래는 PC 버전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모바일 통합 어플리케이션 SNS로 어플이 생긴 거예요? 네, 돌아온다고 했었어요. 3시 42분에 17일 3시 42분에 이제 SNS 앱을 공개한다고 했었거든요. 싸이월드니까 그렇죠. 42분이에요. 사이 좋은 사람들이 싸이월드 안에서 함께 어울린다 이런 뜻이어서 3시 42분 굳이. 어떻게 옛날 숫자 마케팅이에요? 예. 네. 근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앱스토어와 이제 구글 플레이 마켓에서 앱이 출시가 안 됐고요. 이 시간 맞춰서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대신에 이 시간에 맞춰서 한글과 컴퓨터와 함께 합작한 메타버스 세계를 오픈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구동의 문제가 뭐야 다 안 됐어요? 다 안 됐어요. 싸이월드 명성이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네요. 이제 얘기는 계속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도 예정대로 출시가 안 됐고, 뭐 메타버스도 제대로 작동이 안 안 됐다는 됐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메타버스 싸이월드 한컴타운은 승인이 되고, 정작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싸이월드 기본 어플리케이션은 이 제대로 승인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 이렇게 마켓에서 승인이 안 될 수도 있나 하고 이제 처음 알게 됐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앱마켓에 신규 어플리케이션 등록을 하게 되면 걔네들은 이제 신규니까 고객들의 데이터베이스가 0일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 출시되는 거다. 네. 출시되다 보니까 따로 이제 뭐 검증하고 심사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싸이월드의 경우에는 기존 3,200만 회원의 DB가 사진만 150억 장, 동영상 8,800만 개, 다이어리가 2억 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있다 보니까 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따로 심사가 좀 특별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승인 지연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싸이월드가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걸 예상을 못했을까요? 젤라님이 못했을 싸이월드 거예요. 고딩 때하고 안 한다고. 이사나님은 화나셨나 봐요. 언제 열립니까? 언제까지 이러고 있으실 겁니까? 하고 예. 분노의 댓글을 남기셨어요. 데드크로스님은 싸이월드를 믿냐며 싸이월드를 믿어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네. 이게 나온다 하지 말았으면 기대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요. 컴백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어그러지니까 아쉬운 마음이 더 큰 것 같은데요. 뭐 싸이월드 앱은 그렇다 치고 메타버스는 왜 어떤 문제가 있던 거예요? 사실 이제 메타버스인 싸이월드 한컴타운을 이제 좀 설명을 하면 이게
3시 17일 3시 42분에 출범하기로 한 게 정식 서비스가 아니고 베타 버전이었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싸이월드에 있었던 미니룸 기억하시나요? 그쵸. 네. 기억나요. 벽지도 예쁘게 꾸미고 네, 네, 네. 음악도 아바타 나오고 꾸미고. 맞아요, 아바타 맞아요. 이렇게 돌아가고. 네네. 미니. 말풍선도 달고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친구도 사서 옆에 맞아요. 붙일 수 음. 있고. 근데 이제 그 미니룸을 메타버스 공간화해서 문을 열고 나가면 내 일촌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릴 수 있고 아. 한 번 더 문을 열고 나가면 스퀘어라는 광장 공간이 있어서 이제 500명까지 최대 동시 오. 접속을 해서 아이디어는 괜찮네요. 네, 네. 영상 통화도 하고 뭐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도토리 가상화폐로 뭐 결제도 하고 음. 이제 이런 걸 이제 구축했다고 하거든요. 한번 예시 화면을 볼까요? 네. 한글과 컴퓨터에서 제공한 예시 화면이에요. 저렇게 이제 아바타들끼리 모여가지고 추억이 친구도 돋네요. 사귀고 너무 귀엽잖아요. 저 네. 상단에 보시면 영상 화면도 있어요. 와, 그러니까 조그맣게 있네요. 네, 저희가 이제 요새는 줌을 많이 쓰는데 줌처럼 저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화상 연결도 해서 뭐 회의도 할 수 있고 우리 프리데스크 회의도 저렇게 아바타끼리 이렇게 아. 새마을 입은 노드목이랑 오. 아. 너무 귀여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굳이요? 그런가요? 아 여기서 공개 방송하는 건 괜찮겠네요. 아 너무 재밌다. 아바타 여기 공개 마중물님도 아바타로 오시고 그럼 너무 그럼 좋을 것 재밌잖아요.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네. 진짜 좋았는데 이게 아예 안 됐대요. 그러니까 뭐 미니룸 문을 열고 나가면 아무도 없고 내가 난 이게 일촌 좀- 없고. 예.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대요. 혼자. 그리고 아바타가 걸어 다니려고 해도 그냥 그 옆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옆에 조금씩만 움직일 수 있고 뭐 이렇게 큰 움직임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어서 메타버스 기능은 아예 되는 게 없는 상태였다 합니다. 네. 양반기님이 계속 희망을 걸고 있는 님들이 문제임 하셨고요. 너무 냉소적이다. 진짜. 비투투님은 나온다 해도 기대가 없었다. 삐까뻔쩍님 거의 해탈하셨어요. 네. 나올 때 되면 나오겠죠 아, 하셨는데 여기 제일 기억나는데 류지 타카스님께서 땡망 땡망이라고. 양반기님이 마중물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 아, 네. 누구예요? 누구야 이거? 저기 집중을 좀. 노란 소파에서 집중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아 여기 김동윤님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성현 아나운서 좀 읽어주세요. 김동윤님 저 네. 아직 못 찾아가지고. 선영님 제 어디죠? 이상형이라고 글 좀 읽어달래요. 어디 있죠? 이선영 아나운서가 제 이상형이래요. 나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죄송해요. 어디 제 댓글창에 안 보여가지고. 네. 네. 혹시 바로 차단하신 거 아니에요? 누가 이거 무슨 말이야 하면서 아니, 아니죠? 이게 지금 제 컴퓨터가 노드목 아이디로 제대로 로그인돼 안 돼 있는데 혹시 있군요. 노드목님께서 이거 지금 중간에서 이거 네. 가로채신 거 아닌가 아, 싶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발견하는 대로 아 여기 있다. 동익희님, 선영님 제 이상형이라고 글 좀 읽어주세요. 근데 선글라스 멋지시네요. 수염도 네. 멋지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싸이월드 컴백이 순탄치가 않네요. 네. 어떤 분 아까 사막의 호랑이님은 많은 흑역사들이 원치 않을 것이다라고. 그들이 망했나요? 그러니까요. 역사님들. 개입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김민호 아나운서 뭐 나오면 안 될 거 있나요? 저 근데 기억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근데 데이터 한번 백업하라고 한 적 있잖아요. 예전에 네네, 그것 때 백업을 안 해가지고 아마 다 날라갔을 거예요. 저는 비밀번호가 뭔지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맞아요. 그때도 저도 백업을 못했던 것 같아요. 별로 남긴 것도 없어요. 아니 근데 기대가 좀 있으신 분도 있어가지고 네네. 그러면은 이제 관련주 주가에도 좀 영향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세계를 함께 이제 구축했던 그 한글과 컴퓨터 오늘 오전 9시 45분 기준 6.75% 하락하면서 시작해서 결국 종가 기준으로 전날 대비 마이너스 11.29% 아이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네. 싸이월드 음원 스트리밍 공급 계약을 한 디지털 음원 서비스 업체 NHN벅스도 마찬가지로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식이 있는데 추억의 SNS 중에 하나가 또 메타버스에 올라타는 시도를 한다는 게 저 요거 궁금했어요. 누구죠? 버디버디 다들 사용하셨죠? 저는 그 세대는 아니에요. 정말요? 그럼 네이트홈부터 쓰신 세대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김민호 저는 아나운서 MSN 메신저부터 썼던 것 같아요. 김민호 아나운서 버디버디 아이디 뭐였어요? 저 생각이 잘 나는데 끝에만 생각나요. 끝에 그 TM TM 트레이드 마크 TM. TM. 그 기호로. 기호로. 이선영 아나운서는? 저는 사실 되게 신화를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주황벨 6개. 어머. 주황벨 6개라는 아이디를 쓰는 다른 분도 계셔서 제 거를 입력하려면 꼭 주로 썼어요. 주가 아니라 주황벨 6개. 저는 뭐 그렇게 그닥 창피하진 않네요. 네. 곤듀, 간판 이런 거 하셨던 분들이 있고 곤듀.
곤듀, 뭐 재물포 곤듀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정말. 그런 거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네, 있어요. 여러분 아이디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정말 네.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버디버디 아이디는 뭐였는지. 네. 버디버디가 토종 SNS잖아요. 그래서 2000년대 중반 이게 가입자 수가 무려 4천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4천만 네. 명이요? 와. 거의 모든 엄청나네요. 국민이 쓴 거예요. 진짜. 와 진짜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압도적인 메신저 서비스였는데 이제 카카오톡이 이제 모바일과 함께 접목하면서 버디버디가 이제 추억에서 이제 자취를 감췄죠. 네. 그래서 버디버드가 게임 미르로 유명한 게임사 위메이드와 함께 합작해서 메타버스 세계에 흡수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위메이드가 버디버디를 인수한 게 지금 최근 일은 아니에요. 2008년에 이미 아, 버디버디를 너무 인수한 오래전인데요? 네. 그냥 사라진 줄 알았어요. 상태인데 뭐 이런 계획을 막 멀리까지 짜고 인수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13년이 흐른 올 초에 홈페이지를 다시 오픈하면서 버디버디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위메이드가 버디버디를 신개념 메타버스의 일환으로 개발하겠다. 새로운 플랫폼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싸이월드는 그 이름 그대로 컴백을 했잖아요. 네. 다만 버디버디는 이름은 좀 바뀌어서 나올 것 같다고 해요. 이 게임 내 메신저 기능에서 국한된 게 아니라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진화시킬 거다 이런 계획 때문이기도 하고 이제 주 게임 소비층이 1020 세대들은 버디버디 하면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뭐야 할 추억을 것 같아요. 소환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아.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위메이드 측이 밝혔습니다. 네. 이름 버리기 아까운데. 루이지 타카스님이 하두리로 캠 사진 많이 찍으셨을 것 같다며. 어떻게 하셨어요? 엄청 찍었죠. 엄청. 아. 그 하두리 캠 찍으면 하두리 홈페이지에 자랑을 할 수 있었어요. 아, 자기 얼굴을 얼짱 무슨 광장 이런 진짜 네, 정말 네, 네. 옛날 얘긴데 정말 많이 나왔던 하두리 캠 네, 시절에 네, 많이 네. 나왔던 거네요. 거기 네. 올려가지고 핫 됐어요? 핫백? 이렇게 순위에 올라갔어요? 아 올라갔었던 것 같기도 와. 하고 모르겠어요. 네. 아, 사진 한번 워낙 보시네. 거짓이 가능한 시대였으니까. 범블비님이 이름들이 진짜 언제 쫓거야 하셨어요. 그렇죠. 아 이제 추억의 SNS들이 다시 컴백을 할 건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마지막 소식이 편의점 업계에도 스토브리그가 있다고요? 네. 스토브리그 김민호 아나운서 뭔지 네. 아시죠? 그 야구 선수들 지금 한창 스토브리그잖아요. 오늘도 뭐 FA 뭐 네. 계약할 때 이렇게 네. 선수들 끌어당기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면접에서 물어봐도 그렇게 대답하시면 진짜 좀 조리 있게 저리 못합니까?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아, 면박 주시면 어떡합니까? 에이, 아니, 장난, 지금 현 스포츠 장난치- 뉴스 장난친 거죠. 장난친 앵커가 뭐예요? 뭔데요? 아, 뭐냐면- 말해보세요. 정확하게 조리 정규, 있게. 정규 리그가 끝나고 이제 선수들 FA 계약이 된 선수들을 이제 치열하게 계약을 하려고 경쟁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마음에 스토브리그잖아요. 드나요? 답변? 탈락. 뭐예요 그게? 네. 미안합니다. 네. 네, 다들 아시죠? 네, 스토브리그. 그럼요. 네. 근데 자유계약 상태인 어쨌든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이제 그쵸, 노력하는 맞아요. 상태가 스토브리그인데 편의점에서도 자유계약 상태가 되는 편의점들이 내년에 대거 나오면서 오. 네, 스토브리그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새 점포 만들면 되지 굳이 계약 만료가 임박한 편의점들을 편의점 업계가 이렇게 굳이 붙잡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편의점의 경우 좀 특수한 게 일정 거리 안에서 점포를 못 만들게 하는 상생안을 예전에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2017년에 근거리 출점 규제라는 걸 아 그쵸 시행을 맞아요. 했는데요. 이걸 시행 직전에 이제 막 늘린 거예요. 점포를. 그때 이제 5,000곳 가까이 생겼고 통상 편의점 같은 경우 5년 단위 계약을 한대요. 네. 5년이 이제 내년에 도래하다 보니까 내년에 재계약하는 점포들이 대거 나오는 거고 내년에 그래서 가맹 계약이 만료되는 편의점이 전체 10% 수준이 6,000개나 된다고 6,000개요. 하네요. 아, 이게 편의점 매출이 점포 수랑 딱 연결이 돼 있고 네. 지금 보니까 편의점 업계 1, 2도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네. 6,000개면 무시하지 못할 숫자 같은데요? 저도 이게 이렇게 치열한지 몰랐어요. 편의점 업계 순위를 보니까 GS25가 14,923개 점포, CU가 14,688개 점포로 오. 해서 한 200여 개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실제로 매출액이나 이런 순위도 이 두 업체가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점포 수가 곧 매출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CU가 이제 재계약
그 대상으로 나온 점포 수가 1,804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마트가 875개로 가장 적었는데 선두는 선두 나름대로 또 하위권은 하위권 나름대로 이번 시기에 잘 좀 이제 재계약 점포들을 잡아야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스토브 리그를 방불케 하는 경쟁이 예상이 되는데 그 야구 같은 경우도 연봉을 많이 주거나 조건을 좋게 제시한 구단의 선수들이 이제 가잖아요. 그렇죠. 이들도 어떤 좋은 조건을 제시를 했나요? 제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장난친다고 너무 뭐라고 한 것 같다. 사람이 주눅 들어. 인신 공격이었어요. 아까. 죄송해요. 아이, 장난친 아나운서한테 거예요. 조리 있게 말을 못한다. 나 진짜 방송하면서 처음 들어봤. 조리 있게 말을 못한다고 한 게 아니라 더 조리 있게 더 해달라는 조리, 거였죠. 그쵸? 이미 조리 있는데 네. 김조리 이상한데. 조리 오리조리. 네, 아무튼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인 건 GS였습니다. 업계 1위답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점주들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전국 모든 점주들에게 지난 8일에 일시 지원금으로 20만 원을 일단 줬고요. 와우. 내년에도 뭐 비슷한 상생 지원금을 대거 풀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 여기에 CU가 질세라 이제 폐기하는 식품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 지원금을 식품 폐기 지원금이라고 해서 월 40만으로 확대하는 오. 방안을 이야기했고요. 또 신상품 진열하면 최대 15만 원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후발 주자인 이마트도 400억 규모의 상생 지원금을 내년에 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네. 주변에 계신 편의점이 혹시 간판이 바뀌면 여기가 조건이 좋았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네요, 진짜. 네. 네. 이선영 아나운서가 오늘도 경제 쉽게 풀어주셨습니다. 미안해요, 김민아 아, 아나운서. 괜찮습니다. 네. 조리 가세요. 고맙습니다. 조리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소음의 주인공 노재필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소문을 냈습니까? 모른 척 하시긴요. 네. 마주무님이 아까 월요일 3분이면 충분하죠 이러셨어요. 얼굴만 보면 가면 된다고. 아니 근데 이 정도 남겨주실 거면 그냥 쭉 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채팅창도 보니까 뭐 나오지 말라는 얘기도 많고 그래서 사실 뭐 월요일부터 제가 이렇게 불쑥 나와서 또 여러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무슨 해드리는 거 아닌가 말씀이세요? 싶기도 하고 노동님을 봐야지 또 네, 네. 프리데스크가 대미를 장식하고 뉴스데스크로 그렇죠. 넘어가죠. 또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삐졌어요. 예. 티나요 너무. 자 오늘 6시 신규 확진자부터 말씀드릴게요. 3,286명인데 서울은 1,030명 어제보다 323명이 늘었다 그래요. 네, 이게 아마 오늘 토요일부터 좀 시작이 됐죠. 네. 그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마 좀 이번 주 후반 정도 되면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거리두기 강화한 게. 네, 황금방울님 뭐 처음 보는 아이디인데 화가 난 노재필 기자 나왔다라고 해주시고 에세님께서 두목님 안녕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 오미크론이 지금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 국내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추가 접종까지 마친 상태에서 오미크론에 감염된 분이 5분이 이제 됐는데 5명으로 늘어났는데 네. 증상 자체는 뭐 가볍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20대 확진자의 경우는 화이자 백신을 3차례나 맞았는데 오미크론에 뚫린 거예요. 일종의. 조만간에 이제 무세종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이제 영국이 사실 난리잖아요. 그쵸, 지금 오미크론 맞아요. 때문에 때문에 난리고. 지금 보면은 가족 감염률, 그러니까 가족한테 감염시킬 확률이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44.7%인데 기존의 델타 변이가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배가 넘는 거죠. 오미크론의 어떤 전파력이 훨씬 높은 겁니다. 아무튼 뭐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 접종을 좀 빨리 하는 게 그 가장 그 악화시키는 거를 좀 막을 수 있다라는 네. 어떤 전망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에 이 소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놀라셨는데 그 신지혜 씨가 이제 윤석열 캠프에 네. 합류했죠. 합류를 하면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아마 이분이 이제 90년대생이면서 페미니스트라는 어떤 상징성 네.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랑 어떤 각을 세우고 그동안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는 어떤 그런 많은 의구심을 보냈는데 근데 당 안에서도 좀 시끌시끌하다고 그래요 지금. 왜냐면 뭐 이대남과 이대녀라고 뭐 표현을 하긴 하던데 그쵸. 그 좀 뭐랄까 좀 어떤 상황인지 좀 안에 계신 분들도 좀 의아한 상황이고
화학적 결합이 과연 가능할 거냐라는 어떤 그런 우려도 있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당의 방침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역할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네요. 네네네. 자, 그 다음에 그 재개발 지역 깡통 전세 속출하나 이건데 네. 그 재개발 지역이 서울시에서 어떤 부동산 정책 발표에 즈음해서 굉장히 그 빌라들이 폭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1억 미만이 한 2, 3억에 거래되고 뭐 이런 문제는 그걸 이제 거래를 쭉 알아봤더니 거의 초단타 매매 같은 형식이라고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그 전세금도 떼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위기가 많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알고 보니는 뭐냐면 확진자가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짜 뉴스가 좀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게 일부 의사들이 유튜브에 이제 그런 식의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아, 의사들이요? 근데 뭐 그 백신 안에 뭐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생물이 들어있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인데 문제는 그 안에서 그걸 또 인용하면서 얘기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려점이 좀 있고. 자, 그래도 산타는 온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지만 그래도 산타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봉원이 형이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봐야겠네요. 네네. 네. 그다음에 집중 취재 M에서는 그 간병인들 문제, 우리 사회가 그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돌보는 게 결국 가족인데 너무너무 사실은 그게 좀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외부 도움을 받는 비율은 3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오늘도 알차게 월요일을 열었고요. 네. 저희는 내일 뵙는 걸로. 삐지신 건 아니죠? 제가 몇 삐져요 제가. 네, 저는 그런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속이 넓어요. 네. 네. 벨라님이 두목님 산타 복장 잘 어울릴 듯 하셨어요. 맞는 옷이 없어요. 기대해도 됩니까? 네. 자, 본방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